글쎄요. 영양제가 있으면 제가 먹었겠죠. 제가 지금 먹는 영양제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부모님이 혈압이 높고 저도 약간 높아서 혈압약 아주 약한 거, 그 다음에 고지혈증도 심하지 않은데 조금 높아서 고지혈증 약, 이 정도 지금 먹고 있는데, 만일에 심장에 좋은 영양제라고 해서 요새 선전 많이 나오죠. 그런 약들을 먹으면서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운동은 안 하고 맨날 고기 먹고 가공육 같은 거 먹고 짜게 먹고 이런 거 먹으면서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진짜 영양제가 이게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제다 그러면 병원에서 다 주지 왜 안 주겠습니까? 실제로 파는 영양제에 뭐 일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는 음식물을 잘 섭취하게 되면 이런 필수 영양소, 심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요. 부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채식이나 이런 몸에 좋은 야채 위주의 식사를 주로 하시고 살 안 찌게 하고 혈압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영양제로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생각, 저는 버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협심증,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심장 통증, 흉통, 그 다음에 숨찬 거, 심장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심장이 안 좋으면 대부분이 운동할 때 더 심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거나 평지라도 빨리 걷게 되면 가슴이 쪼이는 통증이 오고 또 숨이 차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건 분명한데, 자,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생기는 것은 양쪽입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고 병이 없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심한 경우는 심장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는데, 이게 70%까지 좁아질 때는 운동할 때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완전히 다 막혔다, 완전히 다 막히고 뒤쪽에 피가 안 가면 심장 근육은 썩게 됩니다. 심근경색증이라 그러죠. 자, 그런 경우는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죠. 심근경색증은. 자, 그래서 빨리 큰 병원 가서 혈관 조영술에서 뚫어준다거나 이거 녹이거나 뭐 여러 가지 시술을 안 하면 목숨을 이제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숨이 차다거나 흉통이 생기면 심근경색증이나 중증 심부전 환자들, 똑바로 못 누워 있고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세수만 해도 숨차고 일어나기만 해도 숨차다, 자, 이런 경우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운동 시에 증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심장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중증일 때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심장병이 없는데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외래 오신 분들 중에 가만히 있을 때 가슴이 따갑고 아프고 숨차다고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실제 중증 환자고 9분은 대부분 다 심장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신경성 또는 공황장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만큼 자기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체화 증상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대부분은 젊은 분들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또 이런 증상이 되게 굉장히 오래됐고 그랬다 안 그랬다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닌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생겼고 걸어 다닐 때도 증상이 있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더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심장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경우든 간에 심장 전문의를 만나서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일에 이게 공황장애나 다른 스트레스성이라 할지라도 심장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밝혀줘야지만이, 아, 이거는 스트레스성이나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실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크게 심하지 않으면 안심을 해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